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심리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야기도 좋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괜찮아요. 여기 마이크 혹시 좀 전해주시겠어요? 저기 요거 달랑달랑 되는 데다가 입을 대시면 돼요. 네, 거기 마이크예요. 저는 포항제철 주택단지 안에 있는 지곡 성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60년 이상 불교를 믿다가 뒤에 두분 계시는 친구분이 성당에 다니시는데 아주 그냥 잘 안 들리는데 예. 좀 가깝게 해주세요. 예. 늘 이제 네. 형제님 저희 알기로는 암이 4개나 된다고 이런데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늘 즐겁게 생활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하고 별거 다른 점이 없는데 어떻게 저러나 다른 점은 우리는 절에 나가고 이분들은 성당에 나간다. 그러니까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세례를 받고 여기 이제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효자 주택 단지인 지곡 성당에 한 3년 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원래 74세고 저희 친정 어머니가 94세예요. 근데 그 어머니 형제분이 3남매인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치매가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제일 큰 누나하고 그 다음에 이모가 계시고 외삼촌이 계신데 외삼촌은 이제 87세로서 지난 가을에 돌아가시고 또 91세 되는 이모님은 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머니하고 통화도 또 못하시고 그런데 그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되는 제가 맏딸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암이 3개나 되고 이런 전신 마취 몇 번 하고 이러니까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조증 때는 또 잠을 못 자고 우울증 때는 또 뭐 아침 8시 반이나 됐는데도 누가 밥을 좀 해줬으면 싶고 그리고 냉장고에 보면 먹을 걸 아무것도 없고 쌀밖에 없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친정 엄마를 모시고 있는 동생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미혼인데 65세인데 지금 효그랜 증후군이라고 아주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입에 침도 잘 안 나오고 눈물도 이게 자꾸 말라가지고 인공 눈물을 넣고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또 이렇게 찜질을 또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저희 동생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예. 잘 들린다. 네, 그렇게 그렇게 대사해 주세요. 네.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네. 친정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정말 요새 좋을 것 같은데 요양원에 가시면 자기를 죽으러 가는 것처럼 막 우리가 내다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제가 또 모시기도 힘들고 동생 그렇게 그 어려운 그런 유명한 면역력도 떨어지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동생하고 지금 2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안타깝고 어머니 요양원 데 가시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또 안 가시려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94세 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이모님은 91세 되시고 그리고 밑에 삼촌분은 벌써 돌아가셨고 87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큰딸이기에 우리 어머님 모셔야 되는데 20년 차이 나시네요. 예, 그런데 우리 동생도 지금 면역 질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딸이 2이에요? 다 외국에 살고 해서 이제 가능한 딸이 나하고 내 동생밖에 없네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러한 그런 맏딸로서의 이런 고민인 거죠. 모셔야 되는데 지금 모시는 게 동생이 모시고 있나 봐요. 그래도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다시 모셔야 되나 싶은데 어머니는 상관이 없는데 누가 모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를 요양원이나 이런 데 보내면 이건 갖다 버리는 거니까 나는 못 견디겠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매님 무슨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보세요. 마이크 좀 드셔보세요. 마이크를 해주세요. 네. 제 생각입니다. 저 생각에는 여기 지금 말씀하신 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 사실 그대로 저는 아파요, 동생도 아파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다 사실대로 말해주고 엄마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다 같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정말 고맙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네.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고, 아니 너희들 진지하게.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네. 아파도 그냥 나 딱 니네 먹을 때 밥 한 숟가락 나 하나만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나 거기에서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살겠다. 신경 쓰지 마라. 나 니네들하고 그냥 사는 게 편하다. 이러시면 어떡해? 딸이 제가 죽어요 하고 한번 강하게 아니 엄마랑 같이 있으면 딸이 죽는다는 것만큼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말을. 솔직한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다. 예,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다른 분. 기왕 마이크 받으셨으니까 자매님 한번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저도 87세 엄마가 계시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딴 사람들도 봉사하는데 저도 우리 오빠가 엄마 이제 아프시면 집에서 모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다 그런 거라고 아들이 어떻게 모시겠어요. 제가 해야지 연간호를. 그래도 오빠도 저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마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제들 간에 돌아가시면서 모실 수 있어요? 네? 형제들 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요? 오빠도 모신다며. 근데 오빠는 이제 엄마가 싫으시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언니는 죄송해요. 이제 그렇다 그러기는. 살기 힘들고 예.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부탁할 것 같아요. 오빠한테. 그래서 그냥 마음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거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담될 수 있고, 그렇다고 뭐 양로원이나 요양원 보내는 것도, 근데 경제적으로도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보내지 뭐 그냥 보냅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집에서 모시는 게 차라리 돈을 더 덜 들일 수도 있는 건데, 왜 힘들까?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거고, 두 번째는 정신적, 관계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어느 이유가 더 커 보여요? 육체적인 거? 네,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내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사실 같이 살 부딪히면서 같이 살았던 가족인데 왜 잠깐 떨어졌다가 그리울만도 하지. 왜 연세가 드셔서 이제 더 이상의 힘이 없을 때 자식들은 부모님을 모시고자 서로 내가 모실란다, 내가 모셔야 되겠다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모셔라, 난 못 모시겠다 이러고 싸우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좀 효심이 부족하고 좀 이기적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자식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셔서 자식들이 그거를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상황에 부모님을 다시 만난다는 게 과거의 상처가 다시 또 재발할까 봐. 그리고 아직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서로 갈등하는 건데 그냥 자식들이 참고 지내다가 이제 같이 살아버리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모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후자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 장님 마이크 좀 한 번만 더 줘보세요. 동생분이 예. 면역 그 질환에서 예. 힘드신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어머니가 예. 물론 이제
94시면은 거의 뭐 거동도 불편하시고 예. 식사도 매일 차려 드셔야 되고 예. 뭐 어디 외출하려고 해도 늘 어머니가 화장실만 가실 수 있고. 예. 그래도 4층에 화장실은 다니시네. 예, 4층에 살고 있는데 예. 이제 많이 힘들고 링거 맞고 이래야 될 형편이 되면 또 막 학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몇 시간 걸려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시거든요. 예? 병원에 갈 때 그렇게 가시기는 하거든요. 병원에 스스로 혼자는 예, 가시나요? 예, 이제 딸들 이제 그 딸이 모시고 가기는 가는데 예. 그래 그 보면 딴 저희 친구 어머니들 95세, 93세 되는 분들 대개 다 뭐 5분이 계신데 한 분만 집에 이제 그분은 잘 사시니까 24시간 돌보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고 딴 3분은 다 요양병원에 계시더라고. 네. 저희 엄마만 집에 계시는데 네. 야, 너희 엄마 대단하다. 어떻게 딸이 굴에 있는데 미안해서도 내 같은 막 요양원에 갈 건데 야, 너 엄마 아주 이기적이라고 막 그래요. 저희 네. 친구들은. 예, 예. 네. 예. 근데 혼자 이렇게 계시면서 아직 그냥 들어 누우셔서 24시간 간병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시지만 혼자 조금 돌아다니실 수도 예, 있는 분이라면 예, 예, 그렇게까지 예. 육체적으로 예. 이렇게 꼭 그 힘든 거는 그나마도 조금 최악은 아니라고 놓고 봤을 때 예. 동생은 엄마와의 관계는 좋아요?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너희 동생이 아픈데 이틀 만에 한 번씩 나 목욕을 시켜주고 내 입에 맞는 반찬 해준다. 고맙고 미안하다. 저희 보고 그러거든요. 그 돌봄 그러면서도 서비스는- 요양병원에는 정말 싫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돌봄 서비스는 안 받으세요? 안 받고. 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남이 오는 걸 그러니까 어머니가 싫어하셔서 안 받는 거잖아. 동생도 싫어하고 어머니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싫어하잖아. 어머니는 그래도 좀 나은데 동생이 워낙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남이 오는 걸 싫어해요. 친구도 없고 평생을 그렇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6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95세로 돌아가시고 94세로 돌아가시고 원래 사시면 100세니까 94세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94세 되니까 자기가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어른 두 분을 모시게 됐고 자기는 뭐 친구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동생도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아 힘드시죠. 힘들죠. 몸무게도 40kg도 안 나가요. 네. 아, 엄마는 35kg. 날씬하시네요. 날씬하는 게 아니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시장도 잘 못 봐요. 예. 그러면 되게 다 이제 배달 시켜서 먹고 이러지. 언니 나는 엄마를 모시면은 뭐가 힘들어요? 저는요. 저는 이제 뭐 흉선암 수술도 하고 갑상선 수술하고 뭐 자궁도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또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우울증 때는 옆에 있지만은 이 남편분 밥도 못 해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냥 그렇게 아까도 예. 뭐 조증 때는 잠도 안 오고 힘들고 예, 우울증 예, 때는 예, 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예. 되게 무기력해지는데 어떻게 예. 어머니를 모시는가라는 생각을 예. 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 1층이라서 뭐 모시려 하면 모실 수도 있는데 예, 예, 저 자신도 옳게 못 걷어 하면서 예. 어머니가 오시면 그거 더 부러워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거 다 감안해서라도 예. 나한테 뭐 이틀에 한 번만이라도 좀 청 안 되면은 예. 3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머니도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예,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자매님이 볼 때 엄마가 그냥 예. 그런 거 다 안 해주고 예.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저는 좋죠. 그럼 모시면 되지. 뭐. 예. 엄마가 뭘 하시는가 하면 제가 뭐 요리를 잘 못하면 전화를 해서 엄마 물으면 내가 어머니에게 좀 더 잘 모시지 못해서 예. 내가 불편한 거라면 그건 아니에요. 못 모시는 것처럼 해도 옆에 있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그 동생하고 있고 싶어하고 저하고는 사이도 있고 이러니까 불편하다고 안 오시죠. 자매님이 불편한 거야? 아니면 예. 사위가 있어서 당신- 불편한 거야? 아니 사위는 괜찮은데 당신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보면 예. 엄마가 야속할 수 있겠어요. 예.
왜 그렇죠. 나한테는 좋다 그러면서 괴롭히고? 예. 아니, 언니는 모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예. 언니한테 가면 되는데 그건 또 예. 부담스럽다고 안 가시면 예. 그러면 내가 부담스럽다 그래도 엄마 나한테 그러면 안 올 거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나는 부담스럽다고도 엄마 어차피 나한테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언니 부담스럽다 그래도 언니한테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동생이 또 그 말은 또 속으로는 생각해도 밖으로 표현을 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표현 안 하니까 예. 모른 척하고 거기에 그냥 예, 틀을 예, 딱 잡고 예, 앉아 예, 계시네.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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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하실 분 말씀 보시면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지금 와서 이래 이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느끼 지금 왜냐하면 그 처제가 자기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아무 도움도 남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기가 모시고 있으니까 보기가 좀 안쓰러운 거죠. 우리가 모시려고 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의 이제 제일 큰 마음의 지금 문제는 내가 모시자니 나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탐탁지는 않고 나도 힘드니까 그런데 굳이 해야 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어머니 쪽에서는 안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냥 에이 그것도 그냥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동생 생각하니까 동생이 이게 내 짐을 대신 지어주면서 내가 오히려 동생한테 더 미안하고 해서 동생 짐을 조금 좀 덜어주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동생이 언니가 모셔야지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잖아 언니가 좀 해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참 착하면서 속으로는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걸 알고 계신다 이 말 아니야. 그러면 어머니가 좀 힘드셔도 어머니가 양로원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큰딸 집이 불편해도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두 분이 좀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건 솔루션 없으니까 그냥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한 달만이라도 돌아가면서 하시면 동생이 숨은 쉴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는 엄마가 우리 집 오니까 불편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괜찮아 엄마한테 설득을 그렇게 하면 어머니 양로원 가실래요? 아니면 큰딸 집 가실래요? 예,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신부님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겉으로는 했지만 사실 그 안에 사실은 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는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 더 깊은 내면의 마음에 대한 상처 또는 기대, 실망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기대심 그리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책임감 또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날 때 내 자신에게 느끼는 후회,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생각이 들고 하면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를 좀 떠나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94이면 기껏 하셔야 이제 6년 정도에 왔다 갔다 하실 거잖아요. 굉장히 넘으시면.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자신에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시지 못했지만 어머니 불편하게 그리고 상처드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어머니 잘 모시고 보내드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도 내 자신이 어머니 앞에 죄송스럽지 않고 좀 떳떳하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요때 내가 조금 요거 마음을 내 쪽에 맞춰가지고 아우 조금 모시는 불편하니까 좀 되도록이면 좀 어머니 그래도 다른 집안을 보세요. 딴 집안도 다 요양보호사 있고 아니면은 다 요양원에 가십니다. 어머니 뭐 때문에 여기 있으세요? 딴 사람들 여기 들어보세요. 어머니 이기주의자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모신다면 내가 만약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실 때는 문제가 되지만 할 수 있으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내가 내 후에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는 것이 크게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어머니 좋으실 대로 이제 마지막을 잘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맞아주시면 참 좋겠지만 제 상황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말씀은 그렇게 편하게 하셨지만 좀 진짜 무리를 너무 많이 해서 내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냥 한 달간 어머니한테 좀 오시라고 하시고요. 한 달 이렇게 2달은 좀 힘들고 한 달 바꿔서 하시면 동생분이 훨씬 더 숨을 쉴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언니가 그렇게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언니한테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생각하시는 언니 마음이 참 저는 너무 예뻐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또 어머니를 모시면 좋은데 어머니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사위분도 잘 대해주시고 다 좋은데 어머니가 불편한 것은 첫 번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 끼칠까 봐, 두 번째 왠지 딸한테 가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이제 이 두 개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인데 내가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서 미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셔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서 패기칠 것 같아서 힘드시면 우리 동생한테는 더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정말 어머니가 나 때문에 왠지 그냥 나한테 잔소리 받는 거, 나한테 좀 구박받는 거, 뭐 이런 거라도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나한테 뭔가 상처받으신 게 있고 내가 불편하시면 어머니 저한테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어머니 그렇게 대해드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맞춰볼게요. 저한테 어머니 좀 마음 푸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좋은 케이스면 그게 다 가능할 거고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가능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모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 계세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짧고 굵게. 아까도 그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이제 그 동양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아들이 해야 된다는 건 1%밖에 안 되고 기껏해야 뭐 20% 정도밖에 이제 가족이 부모를 부양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이 시대에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자식 모습, 우리 손주 손녀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어머니 마지막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살았으니까 정말 기쁨만 그렇게 누리고 우리 가족들 보면서 흐뭇하게 인생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시게끔 하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 자식들에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그 마음을 내겠죠. 그 마음을 못 내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또는 시대 자체가 워낙 이 내리사랑이지 이게 치사랑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고 치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특히 우리 한국의 이런 가족주의적 문화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혼자 사시고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를 그냥 나몰라라고 하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사실 몸만 같이 붙어 있었지 마음으로 얼마나 서로 가족 중심의 사랑으로 일치하면서 살아갔는가. 즉 성가정을 이뤘는가의 핵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만나본 애들을 상담실에 올 때는 물론 뭐 정상적인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상처받고 막 너덜너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오는 애들이 많죠. 그런 애들이 하는 소리 딱 하나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 빨리 20살 넘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부모님 곁에 빨리 떠나고 싶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떠나니까. 가출해도 결국 다시 돌아올 건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잘 참아 받겠습니다. 이거 잘 참을 수 있게끔 그런 힘을 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계속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자신들의 삶을 찾아서 독립해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게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을 애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5살이 넘어가면 애들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똑똑해지고, 그리고 똑똑하다 못해 영악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성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성인자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단 경험치에 대한 누적이 부족해서 지혜가 안 나올 뿐이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은 어떤 생각이든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양육과 돌봄과 교육이 필요할 때지만, 이 아이들이 이미 머릿속에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뭐를 막 가르쳐주고 막 어떻게 돌봐줘야 되고 하는 것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지, 이게 무슨 지식적이고 학식적이고 그러한 어떤 몰라서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그러한 것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도 뭐 금방 잊어먹겠지 뭐, 이런다고 뭐 지가 뭐 알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니까 야,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알았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다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네가 지금 어려서 모르지만 나중에 커봐라, 다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한만 못한 얘기입니다. 애들도 내가 나중에 이 선택을 하면 후회할 걸 알면서도 하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그때 이 아이들에게 온전한 정말 성인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양육을 한다면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을 훨씬 더 존중해주고, 이후의 삶에서 부모님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자신들보다도 더 아는 게 없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리다고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그냥 편하게 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대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는 잘 생각을 못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할까요? 혹시 내 말 실수해서 이 사람 정말 화나면 어떡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내가 말에 신중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그 정도의 좀 배려,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마 내가 바깥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 생각하면서 사는데 집에 와서도 애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중해달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마음 자세, 이것이 결국 우리의 향후 앞으로 우리가 나이 먹어서 80, 90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도움 없이도 떳떳하게 살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내 마음 안에서는 그때의 나의 마음 안에서 항상 어린아이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식들과 그래도 얼굴이라도 같이 보고, 그래도 말이라도 좀 같이 얘기 나누고 마음이라도 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자지간, 모녀지간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안부전화 몇 번 형식적으로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의 그런 삶을 어떻게 사시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을 서로 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어렸을 때의 성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이미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큰 성인으로서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90 노모에게 70 큰아들은 아직도 애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존중해주는 이 마음, 부모니까 자식을 돌봐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는 대상, 존경은 아니잖아요. 자식인데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대상으로 생각해준다면 아이는 분명히 자신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모에 대한 효심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갖고 싶고 정말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가면 자꾸 상처받으니까 부모님을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못하는 마음, 이거를 이제 내려놓고 기쁘게 같이 갈 수 있는 용기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